안녕하세요, 반개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방문하였습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에는 경기도 고양, 그리고 서울 강남, 용인 수지 이렇게 세 군데? 하남에도 있다. 네, 이렇게 네 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테마파크처럼 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 고양입니다. 오늘 이제 호랑이들을 데리고 한번 와봤는데 호랑이들도 정말 기대하는 모습이죠. 네. 웃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웃고 있어요. 사실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웃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로비로 가는 과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정말 좀 최첨단 느낌으로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좀 있어서 촬영은 못했는데 엘리베이터 바닥에 불이 들어와 가지고 좀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1층 메인 로비에 도착하면 현대 최신 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저렇게 큰 대형 스크린이 화면을 꽉 채우면서 다양한 영상이 나옵니다. 반개는 현대에서 나온 경차인 캐스퍼에 관심이 있습니다. 캐스퍼 옆에 서서 캐스퍼를 관람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경차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캐스퍼는 좀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다른 차는 다 봤거든요. 뭐 G70, G80, G90, 뭐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뭐 거의 다 봤기 때문에 이 차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자리는 이제 운전자를 위해서 좀 잘 되어 있어요. 일단 뭐 공간이 그렇게 좁지도 않고 어쨌든 경차든 뭐 소형차든 대형차든 어쨌든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석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뒷자리 타봤는데요. 상당히 좀 놀라웠던 게 반개씨가 앞에 앉은 상태에서 제가 뒤에 앉았는데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공간이 있었습니다. 경차 치고는 상당히 꽤 공간을 잘 뽑아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차 역시 공간 뽑기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특이한 요소로는 요 좌석의 스티치입니다. 좌석에 스티치가 있어서 저는 이걸 혹시 그 지퍼를 열어서 뭐 빨 수 있게 해놨나 싶었는데 그냥 디자인이고요.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지퍼는 없고 모양만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산뜻하고 뭔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이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면 센터페시아도 상당히 화려하죠. 경차에서 좀 보기 힘든 사실 요즘 경차는 뭐 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최신형 모닝이나 최신형 레일을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센터페시아도 상당히 정갈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요즘 경차에도 다 들어있죠. 천장에 썬루프도 달려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단순히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형 전시물도 있습니다. 좀 예술 작품이죠. 뭐 루프라는 작품인데요. 상세한 설명은 저희 안내판에 잘 되어 있으니 한번 직접 가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아이오닉 6를 시승해 보려고 했는데 뒤에 있던 어린 아이한테 자리를 뺏겨서 분개하고 있는 반개의 모습입니다. 네, 양보를 하는 어른의 미덕이 돋보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뭐 분노하긴 하네요. 뭐 장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이오닉 6의 뒤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는 정말 조명이 화려하죠. 이 픽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구가 하나하나 촘촘히 박혀 있는데 이게 일렬로 쫙 늘어서면서 장관을 이룹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봐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만 이렇게 좀 특색 있게 만들어주지 말고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에도 좀 이런 느낌을 좀 더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어린 학생이 시승을 마치고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반개가 차에 탑승하고 있는데 차에 탑승한 소감은 일단 확실히 경차인 그 캐스퍼보다는 실내 공간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뭐 운전석 공간은 당연하고 좌우로도 폭이 넓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 캐스퍼보다는 훨씬 더 뭔가 좋다고 했는데 센터페시아는 캐스퍼의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의 특성이죠. 가운데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택시로 뒷자리만 타봤는데 저도 한번 운전석에 타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그 시트를 가장 뒤로 하고 그 핸들을 가장 위로 올려도 이상하게 제 다리 핸들이 닿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키가 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탈 수 있게 차를 디자인했을 텐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싶어 하는 차 G90 신형입니다. 신형 G90. 이 차 흰색으로 보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한 8년 뒤쯤에 중고로 하나 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신차 가격이 최소 9천만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신차 가격은. 그래서 살 수는 없고, 저는 벤츠 S클래스보다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이 차가 훨씬 마음에 듭니다. 물론 뭐 이제 둘 중에 하나 가지면 뭐 할래 하면 이제 브랜드 파워 때문에 S클래스나 뭐 7 시리즈, 뭐 아우디 8 이런 게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G90 정말 이쁘게 잘 나온 차 같아요. 디자인, 뭐 실내 옵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훌륭한 것 같습니다. 2층에는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레이싱 대회에서 명성을 떨친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N 시리즈로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뭐 i20N, i30N, 뭐 아반떼 N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컨셉에 맞게 레이싱, 뭐 도로 같은 것도 좀 되어 있고, 장비들도 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와 방개씨도 저 멀리서 레이싱을 하고 있네요. 유모차를 끌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호랑이들이 아주 신났죠. 드리프트도 보여주네요. (2층에는) 기념품 샵도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의 브랜드를 가지고 만든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모형 자동차를 좀 사려고 왔는데, 일단 결론은 아무도 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살 게 없더라고요. 저는 좀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차나 제가 탔던 차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보통의 대형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파는 것들이 다 그대로 있었고,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은 뭐 품절이거나 너무 비쌌어요. GV80 같은 경우는 무슨 뭐 7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파는 것들을 봤을 때 아이오닉 있죠. 옛날 아이오닉 그런 것도 있었고, 좀 다양한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자동차 라인업들을 요 미니카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실제로 와보니까 뭐 그저 그런 뻔한 뭐 그랜저, 소나타, 팰리세이드, 산타페 뭐 이런 것들만 있고 살 게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2층에서 바라본 1층 전시장의 전경입니다. 차들이 정말 이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아이오닉 6가 스파이더맨 컨셉을 따라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 영화에 출연하나 보죠?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은 수유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유실 들어오는 문 있죠? 그게 자동문입니다. 문 앞에 서면 자동으로 열려요. 유모차나 이런 짐을 들고 갈 때 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열리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트렁크 자동으로 이제 발 갖다 대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기저귀가 이렇게 하나씩 세팅되어 있는 수유실은 처음 봤어요. 신세계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뭐 아울렛 이런 곳에서도 수유실 가봤는데 이렇게 기저귀가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는 수유실은 처음 봤습니다. 참 현대라는 그 기업의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호랑이를 보면은 호랑이 정말 순하구나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에서 좀 신기해서 그렇게 이제 숨죽이고 있는 거지, 저희끼리 있으면은 난리 납니다. 이렇게 의자에서 빠져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소리도 꽥꽥 지르고 정말 활달하고 호기심이 많은 그런 아이예요. 뭐 좋은 현상이겠죠? 전시장을 빠져나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주차장에 현대의 올드카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차는 스쿠프라는 차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타셨던 차예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는 뭐 차에 딱히 관심이 없었죠. 그냥 뭐 이름이 기억난다 이 정도지. 스쿠프는 제가 알기로 현대에서 최초로 생산한 투도어 쿠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스포츠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신 차는 상남자의 차 갤로퍼죠. 현대 갤로퍼. 갤로퍼는 많은 매니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토어에서 다시 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시트에 뭐 구슬 방석까지 재현해 놓은 모습이 참 감성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이제 갓그랜저죠. 갓그랜저. 지금 현존하는 그랜저, 새로 나온 그랜저가 갓그랜저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하는데요. 갓그랜저의 이제 핸들 이런 것도 계승했고, 저 쿼터글래스, 이 쿼터글래스도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옛 감성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갓그랜저 옆에는 현대 최초의 자동차 포니가 전시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포니가 아니라 시발 자동차라는 자동차지만 그건 이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외국 자동차를 갖고 와서 조립만 해서 판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니가 현대 기술력으로 만든 최초의 자동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센스있게 도로 지도까지 넣어놨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포니를 직접 본 세대는 아니에요. 제가 최초로 봤던 그 자동차는 아마 스텔라였던 것 같아요. 스텔라라고 택시로 정말 많았던 차인데, 뭐 티코 물론 이런 거, 르망 이런 것도 봤지만, 네, 제가 아는 좀 오래된 차는 스텔라고 포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주차장에 있는 제 차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네. 유모차를 왜 안 태우냐 하시는데, 뭐 아이가 이제 안겨 있는 걸 더 좋아하긴 해요. 유모차에 타면 이제 등판도 덮고 뭐 머리도 덮고 해가지고 안겨 있는 걸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유모차에 태우는 게 훨씬 편하긴 하죠. 근데 이제 안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부담되는 무게는 아니에요. 아직 한 11kg 정도 되는데, 물론 한 팔로 안고 있어서 팔의 근육이 조금 뭐랄까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안고 있는 거지, 보통 때는 이제 두 손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방개씨도 한 팔엔 호양이, 한 팔엔 유모차를 끌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차에 타고 다음 행선지로 갈 시간입니다. 다음 행선지는 이제 저희가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당으로 갈 예정입니다. 애들은 밥을 먹었지만 저희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찾아봤는데, 애들을 데리고 먹기에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참을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네, 저희가 도착한 식당은 파주에 있는 강릉 어쩌고저쩌고 막국수 집이었는데요. 막국수 집을 선택한 이유는 물론 빨리 먹을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가 좀 많은 집으로 골라봤어요. 막국수 가격도 꽤 괜찮습니다. 뭐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면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비빔막국수 2개랑 만두를 시켰습니다. 수육을 뭐 시켜도 좋은데, 수육을 이렇게 허겁지겁 먹기에는 약간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국수가 나와서 이제 열심히 비비고 있는데, 일단 뭐 냄새, 그 색깔, 뭐 들어간 재료 이런 것들 모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막국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면의 메밀 함량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메밀 함량이 별로 높지 않으면은 툭툭 끊어지는 그 막국수 특유의 맛이 없고 그냥 쫄깃쫄깃한 약간 냉면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양념 맛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면발의 식감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집은 막국수의 메밀 함량이 뭐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또 그렇게 적은 것 같진 않고, 네, 평타 이상은 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 입 먹어보는 방개씨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맛이었다고 해요. 물론 저희가 이제 배고팠기 때문에 좀 더 맛있었을 수도 있는데, 멀리 나와서 먹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맛 자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맛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많겠죠. 네, 우울증도 극복하고. 그리고 요 집도 만두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만두가 저 가격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 꼬다리 있죠, 끝부분. 꼬다리가 약간 딱딱하기 때문에 꼬다리는 그냥 떼서 안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랑이들은 밥 먹는 내내 시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떡뻥 같은 과자를 줘서 좀 조용히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고객들한테 너무 민폐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 하루 먼 곳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즘 자주 돌아다니는 이유는 애들이 집에서 낮잠 재우기가 좀 힘들어요. 낮잠 자려고 하면 이제 좀 뭐 찡찡거리고 보채고 이런 게 있어서 차 타면은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낮잠을 잘 타이밍에 차를 타면은 잘 잡니다. 그래서 뭐 힘들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애들이 낮잠을 자는 그 시간만큼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 주변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다시 또 낮잠 잘 타이밍에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